모두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누구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은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도저히 익숙하지가 않고 어디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수학 문제집이 있으시면요, 맨 뒤에 있는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 있는 풀이는요, 아마 도형이 직접적으로 그려진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 풀이에서는요, 문제풀이의 발견 과정을 생략합니다. 수학자들 포함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학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과정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번 보실래요? 아인슈타인은 내게 문제 풀 시간을 1시간 준다면 55분은 이 문제 풀이법을 구상하는 데 쓴다고 했어요. 구상이 완벽하게 끝났다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은 1시간 중에서 5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교과서나 문제집의 모범 답안에는요, 55분간의 발견의 과정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5분의 풀이 과정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수식만 보면요, 어렵습니다. 왜 55분의 발견 과정을 숨길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면의 한계 때문입니다. 발견의 과정에서는 보통 그림이나 표와 같은 모델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담으면 책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수학책은 부담이 돼서 선뜻 손이 가지 않죠. 그래서 발견의 과정은 모두 생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건 수학을 깊게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많은 선생님들은요,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마지막 5분간의 실제 풀이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발견의 논리는요, 나만 알고 싶은 일종의 영업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잘 안 알려줍니다. 발견의 과정에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했던 수많은 고민은 덮어두고요, 멋있고 세련돼 보이는 수식으로 된 풀이만을 공개를 하는 것이죠. 제가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집이 나오는 일부의 문제를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간단한 발견의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탐색, 해결, 반성의 단계를 염두에 두시고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탐색으로 들어가죠.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문장을 끊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학이는 사탕을 한 상자에 25개씩 담아 포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포장한 사탕이 3상자일 때,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인가요?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인가요? 전체 사탕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집의 해답에는요, 바로 25 곱하기 3은 75, 이렇게 한 줄이 끝입니다. 하지만요, 발견하기 위해선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깨끗한 종이를 펴시고요, 직접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상자에 25개씩 포장을 했습니다. 상자를 그리시고 사탕을 그려 넣으십시오. 사탕을 그리기 어렵다면 동그라미로 해도 됩니다. 상자를 3개 그려야 되겠죠? 각 상자마다 25개씩 있으니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모두 75개가 있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5 곱하기 3은 75라고 곱셈식으로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곱셈은 동수 누가 방식이라는 것도 한 번쯤 짚어주셔도 됩니다. 만일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워서 이 문제를 수식으로 이끌어내고 문제를 풀어냈다면요, 한번 동생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 풀이에서는요, 우리 현실과 그림 모델 그리고 수식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문제를 끊어서 찬찬히 읽고요,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5개 모둠으로 나누어 물건을 모았죠. 5개의 모둠을 일단 그립니다. 동그라미로 전부 그려봅시다. 그런데 문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3개의 모둠과 2개의 모둠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럼 모둠을 표시한 도형을 다르게 그려볼까요? 3개는 동그라미로 2개는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다 읽고 물건을 세모 모양으로 동그라미 속에 5개, 그리고 네모 속에 8개를 그리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모를 다 세면 되죠. 동그라미 3개에 있는 모든 세모의 개수는 5 곱하기 3, 15개고요. 네모에 있는 모든 세모는 8 곱하기 2 해서요, 16개입니다. 각각을 분리해서 곱셈을 한 다음 15개, 16개를 따로 구했죠.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야 됩니다. 모두 31개의 물건을 모았네요.
이 문제 풀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모듬과 네모 모듬을 분리해서 모은 물건을 각각 구하고 그리고 나온 값을 마지막에 더했죠. 이 과정은요, 첫 번째 소개해드린 문제 풀이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5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2는 15 더하기 16은 31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칙 연산의 혼합 계산을 할 때 주의 깊게 짚어주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죠?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사칙 연산이죠. 만약에 이것이 혼합되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하죠?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수학적으로 빼기는요, 더하기와 의미가 같은 연산입니다. 중학교에서 음수 개념을 배우면 확실해지는데요, 두 수를 뺀다는 것은요, 뒤에 있는 수를 음수로 바꿔서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빼기 2는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은 1이죠. 결국 뺄셈의 본질은요 덧셈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3 나누기 2를 어떻게 계산하죠? 곱하기로 합니다. 뒤에 있는 수에 역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3 곱하기 2분의 1과 같죠. 결국 나눗셈의 본질은요 곱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덧셈보다 곱셈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다시 문제를 보시죠. 동그라미 세상에 있는 세모들, 그리고 네모 세상에 있는 세모들, 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이 분리된 세계인 동그라미와 네모 세계에서 각각의 개수를 세는데 곱셈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동그라미와 네모 세계의 모든 물건을 구하는 데 필요한 연산이 바로 덧셈입니다. 그래서 곱셈을 먼저 하고요, 덧셈을 마지막에 한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를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풀 때요, 등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는 같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5 곱하기 3이 31과 똑같다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풀이 과정에서는 사실 틀린 겁니다. 등호의 사용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산을 할 때요, 깨끗한 종이를 꺼내시고 한 줄 한 줄씩 세로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로로 쓰는 것보다요, 연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로 방향의 풀이가 좋습니다. 이처럼 A4 종이를요 3등분을 하면요 6개의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겁니다. 종이를 접은 다음에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잘 놓고 한쪽에 한 문제씩 풉니다. 그러면 6문제를 종이 한 장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림도 있고요, 식도 있네요. 아이들이 깨끗한 종이 위에서 수식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종이를 모아두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십시오. 가끔가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공부했다는 것을 알고서 뿌듯해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학이는 딸기를 한 줄에 36개씩 놓았더니 4줄이 되었습니다. 한 줄에 18개씩 다시 놓는다면 딸기가 몇 줄로 놓이게 되나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통은 36개씩 4줄이 있으니 전체는 36 곱하기 4, 144개이고 144 나누기 18을 하면 8이다. 그러니까 8개 줄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식으로 36 곱하기 4 나누기 18은 8,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문제집의 답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공간의 제약으로 모범 답안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딸기를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동그라미 36개를요 4줄로 그리십시오. 그림 그리기가 지루하고 수학 문제 풀이 같지가 않으시다고요? 그림을 그린 다음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은요 문자가 탄생되기 전부터 동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딸기가 36개씩 4줄 있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이것을 동그라미로 그리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다 그리시고 18개씩 동그라미에 묶어보세요. 모두 8묶음이 만들어집니다. 답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림으로 답을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에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게만 그리면 됩니다. 제가 그럼 실습 문제를 한 문제 드릴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실래요? 다들 해보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수학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수학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은요, 제목에도 러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최근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선 그림이나 표 등의 모델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실래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 비밀은요, 이와 같이 그림이나 표 등의 모델 사용에 있다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함께 푸는 재미에 흠뻑 빠져보시죠. 오늘은 이 3학년 아이들이 쓰는 수학 문제집의 문제를 직접 가져와서요, 그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림 모델 말고요, 또 다른 모델인 표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표 모델은요, 중학교의 방정식과 함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라서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